현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이후 미국의 전문가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야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 대선 레이스에 진입하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역량도 포함하고 있다는데요. 아무나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은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왜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으며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되는 시나리오와 그 후폭풍 분석으로 미국이 바쁜 상황인데요. 바로 지난주 바이든과의 토론에서 트럼프가 압도했다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70%는 바이든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바이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보통 대선 6개월을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인사는 오히려 바이든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이 바이든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퇴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번 잡은 권력을 쉽게 놓아줄 리는 역시나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추진 중이며 토론 뒤 바이든 가족 구성원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 싸우자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이를 고집할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될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 시나리오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후폭풍의 여파로 한국 핵무장을 꼽았는데요. 미 전문가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의견을 정반대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했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오직 북한의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할 것이며 그 뒤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본인의 동맹 개념을 훨씬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원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동맹이 자칫 속빈 강정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결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서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한국의 우려는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호 못할 거라는 걱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인 무기 지원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이 침공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국이 더 빨리 받기로 되어 있는 무기들을 전장인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요. 심지어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는 더 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싱크탱크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반도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분열 물질의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한하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고 김정은이 이를 수락하면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를 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등에서 일어날 뻔한 일인데 미국 참모들이 1세대 핵폐기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강력히 반대해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는 이번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루지 못한 중요한 담판을 해내며 치적으로 내세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2, 3세대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한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증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수개월 내에
핵탄두 수천 개를 비롯한 핵무기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빌미가 되거나 한국이 그들을 도발할 수 있으며 국지전 혹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자체로 전쟁 억제가 된다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미사일이 수천 발 포진해 있으며 한국에 어떠한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한국은 곧바로 이에 응징할 능력이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즉, 핵무기 플러스 한국의 군사력은 오히려 주변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퍼져 나갈까봐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미얀마, 일본, 대만도 핵무장을 허락해 달라거나 아니면 독단 핵무장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핵 확산이기에 핵 억제를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고 해서 이런 딜이 가능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주일미군 주둔비를 받아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일본은 모시토라라고 해서 일본식 발음으로 토란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알아서 미국에 어느 정도는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일본은 엔저로 수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고 있다라고 운을 띄운 뒤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반드시 거액으로 받아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최종 기지 역할을 하도록 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나 일본은 미국의 최전선 기지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모든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당한 외교 노선과 동맹 정책이 바뀔 걸로 예상하며,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행보를 지켜보며 동북아 안보를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는데요. 한편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뜻깊은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뉴스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요. 실제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5시 5분과 5시 15분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하였으며, 이에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이후 닷새 만에 또 도발을 보인 북한에 한반도의 긴장감을 올리며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 소식에 한국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 또한 긴장한 채로 한국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피 흘려가며 한국 지켜낸 덕에 지금의 한국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악몽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느낀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이전 한국을 방문하여 현재 많은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각국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되며 6.25 한국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답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신은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와 함께 대형 태극기를 내걸며 적힌 내용에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할 것이며 머무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라고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이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보답하고자 외신에 요청한 것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였지만 그 사실이 70년 만에 밝혀진 사례가 있듯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언론이란 매체를 선택해 여러 참전 용사들에게 알리려 한 것인데요. 또한 해당 소식을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계획임도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인들은 지상파 뉴스에서까지 보도되며 한국전 참전 용사 후원의 진심인 곳으로 알려진 인프레시라는 소규모 기업의 직원들이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16개국 참전 용사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 여러 참전 용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왔고 적자 속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티셔츠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이 되는 상품으로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0625 등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새겼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인프레시는 이 상품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이재만, 차미라, 박강원 등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인프레시 뒤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은 참전 용사에게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인들의 많은 참전 용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많은 참전 용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